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블랙박스. 자, 합격 블랙박스입니다. 제목 좋죠? 여러분 합격을 기원하는 블랙박스니까. 두 번째 시간에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인데 사실 등기소, 등기관은 시험 문제에 뭐 최근 계속 안 나오고 있고 한마디로 한 20년 동안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안 나오는 것 같고 또 강의하기도 뭐하니까 뭐 기본적인 사항은 여러분 자 기본서에서 이제 보시고 자 시험 문제 나오는 이제 등기부에 관해서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등기소에서는 뭐 문제 나왔던 게 자 우리가 이제 뭐예요? 관할 등기소라고 하는 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뭐예요? 관할 등기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정이라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다. 뭐냐? 예컨대 만약에 이런 문제입니다. 옛날에 7회 때 나왔는데 자 만약에 뭐예요? 서울특별시 뭐하고 이거 구로구 지금은 금천구겠죠? 이 금천구와 그다음에 뭐예요? 안양시를 경계를 해서 뭘 줬다는 얘기예요? 신축 건물을 줬다. 아니 신축 건물을. 자 그러면 이 신축 건물을 어디 가서 보존등기해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자 건물진 사람이 어딘가에 뭐예요?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했겠죠? 그럼 신청받은 사람이 자기네 관할이 아니니까 자 상급법원장의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금천구는 서울 뭐예요? 서울 자 남부지방법원이고 이 안양시는 수원지방법원이니까 이 서울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상급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이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만 자 그 내용만 여러분 그 쌍가로서 한번 거기 줄쳐보고 이해해 주자는 게. 자 그 내용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등기관 넘겨보시면 등기관 나오죠? 등기관도 거기 그래서 의관지 시험 문제 그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 보세요. 거기 11회 때까지 마지막이니까 지금 올해 이제 우리 자 이 지금 뭐예요? 시험부 한 20년 있죠? 20년도 더 얘기니까 20년 됐나요? 20년 정도 됐겠구나.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그 내용만 의의만 줄쳐놓으세요. 의의만 뭐만 줄쳐놓으세요. 의의만 거기에 등기관은 지방보험과 지원에서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주사원 중에서 지방보원장과 지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대법원장이 지정했다 그렇게 나왔어요. 대법원장이 지정했다 그러면 틀리니까 그거 보자. 그 다음에 등기관은 장부인데 자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구분건물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등기부란 전산정보 처리주기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자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에 따라 편성하는 거 통합시험 있고 항상 등기부는 편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물적 등기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등기부에 대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한 뭐예요?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이렇게 물적 자 이런 식으로 물적 뭐라고 편성주의다 이렇게 보자. 자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 주소지의 등기부를 만들어 놓은 나라가 아니라 뭘 중심으로 자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물적 편성주의인데 이 물적 편성주의를 구체적으로 뭐예요? 구현하는 방법 나타나는 방법에 있어서 자 하나의 부동산 1부동산에 뭘 두겠다는 얘기예요. 1등기 기록을 두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걸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이 원칙에 예비로서 일동 건물 자 이 구분 건물은 이렇게 구분 건물은 우리가 이제 뭐예요?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집합 건물이라 하는데 그 법률에서 그 구분 건물 하나하나마다가 자 이 하나하나가 물권 변동의 객체가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등기법 시간에는 구분 건물이라는 표현을 쓰자는 얘기예요. 자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 전부 이렇게 일동 건물 뭐예요? 일동 건물 자 건물 전부에 뭘 준다는 얘기예요.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두겠다. 자 그래서 이건 뭐에 대한 예외다? 원칙에 대한 뭐예요? 원칙에 대한 예외다. 예외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살펴보자.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뭐예요? 일반 뭐예요? 일반 토지나 뭐라고?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이 토지나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이 토지의 등기부 표제부가 하나 있고 갑구고 뭐예요? 을구 1부동산의 1등기 자 땅도 뭐라고? 하나의 뭐예요? 토지 하나의 뭐예요?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구분 건물은 어디에? 토지 위에 이런 식으로 토지 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일동 건물 내부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서 개개를 쪼개놨다. 이걸 구분 건물을 하고 자 뭐에 의해서 자 84년도에 무슨 법을 만들어 놓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이 집합법에 의해서 개개 하나를 뭐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구분 건물로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일동 건물 내부를 뭐예요? 구조상, 이용상 이렇게 구조상 천정 사방 벽면이 다른 건물과 구분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로 뭐예요? 나가는 출입구가 뭐예요? 이용상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구분 건물을 한다. 물론 자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 해서 무조건 구분 건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구분 건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하야 한다는 거 아니고 시험 문제 뭐예요? 단독 건물로 일반 건물 자 한마디로 뭐예요? 자 시험 문제 뭐로 나오면 자 뭐로 못한다고 일반 건물로 할 수가 없다 나오면 틀린 말이다. 이게 일반 건물도 가능하고 구분 건물도 가능하다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그래서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한테 공식인을 갖추기 위해서 어디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토지 위에 일동 건물 내부를 구분해서 이 구분 건물은 만약에 자 뭘 일반적인 몰지역한 뭐예요? 건축업자가 옥탑을 질 수 있으니까 옥탑을 산 사람은 나중에 재건축할 때 땅에 뭐예요? 지분이 없으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묶어놓고 그래서 어디 일동 전체 뭐예요? 일동 전체 표제부하고 자기 각자의 뭐예요? 구분 건물 전유 부분 표제부하고 자 뭐라고 101호 102호 뭐예요? 201호 202호 있죠? 이런 구분 건물 표제부 자 그리고 뭐예요? 갑골구 있죠? 이걸 통째로 다 묶어놓고 뭐예요? 이걸 뭐예요? 전부를 다 뭐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1등기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101호를 사고 싶은 사람은 자 만약에 이게 옥탑이 하나 있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101호 사고 싶은 사람은 등기부를 딱 봤을 때 자 등기부 구분 건물이 4개만 있으니까 이것도 세부란 얘기죠? 뭐 세봐서 5개면 옥탑까지 5개면 이거 뭐 하나 옥탑이 있으니까 사지 말라 이런 식으로 경고하기 위해서 공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를 묶어놓고 1등기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이 구분 건물에 자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가 하나인데 구분 건물은 일동 전체 표제부도 있고 자기 각자의 뭐라고 전유부분 표제부가 있으니까 표제부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표제부가 2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구분 건물의 등기 양식은 자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표제가 몇 개 있다고 표제부가 2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있고 일동 건물 뭐가 있고 일동 건물 표제부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각 뭐가 있고 각 구분 건물 뭐가 있고 구분 건물 이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뭐가 있고 각각의 갑구가 있고 각각의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울구가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뭐예요? 표제부가 2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뭐예요? 등기부 양식에 대해서 틀린 것에서 구분 건물은 뭐예요? 일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뭐예요? 해당 각 구분 건물의 갑골구로 구성한다. 틀렸어요. 뭐 빠졌어요 이거? 표제부가 빠졌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동 건물 표제부를 상단 하단으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위아래 이렇게 위아래 이 상단 하단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자 그 기능상의 편리를 위해서 물권 변동을 뭐예요? 건물 등기부하기 위해서 일체성의 원리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건물 등기부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 상단 하단 나눴고 위에는 뭐예요? 일동 건물 표시를 합니다. 일동 건물 뭘 하고 표시를 하고 하단부에 뭐예요?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뭐예요? 대지권에 이렇게 대지권에 뭐예요? 대지권에 목적인 무슨 표시? 목적인 뭐예요? 토지 표시했다는 자, 그 다음에 각 구분 건물 표제부는 각 뭐예요? 101호, 102호, 2015, 2025 각 전유 부분 표시를 하고 이렇게 전유 부분 표시를 하고 하단부에는 무슨 표시했다는 얘기예요? 대지권 표시된 게 했다. 대지권 표시된 게.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시험 문제도 뭐라고? 대지권 표시의 등기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한다. 그럼 틀린다는 거예요. 등기부 양식을 볼 줄 알아야 돼.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101호를 자, 독서실이라든가 경로당으로 쓰자라고 규약을 설정했으면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이렇게 규약상. 자, 이렇게 규약상 뭐라고? 공용 부분은 뭐만 두자고? 자, 표제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뭐만 두자고 이거. 표제만 둔다라고 이제 자, 기억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등기부의 편성, 물적 편성주의고 쌍가리 1번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예외로서 뭐예요? 뭐는 동그라미 1번에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줄쳐보자는 거예요. 자,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둔다 써 있죠? 그거 줄쳐놓고 꼭 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내용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자, 줄 쳐보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건물을 할 수도 있다 써 있죠? 그 내용을 잘 이해해 주자는 얘기예요. 구분 건물로 하여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다음 장 쌍가루 2번 구분 건물의 표제부 나오죠? 그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구분 건물이 자, 뭐라고? 일동 건물 표제부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위에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표시를 하고 아랫부분에 줄 주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전유부분 표제부는 뭐예요? 위에는 전유부분 101호 전유부분 표시하고 하단부에는 뭐라고? 자, 대지권 표시한다. 줄 주세요. 대지권 표시란 줄 쳐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규약상구역부분 있죠? 반드시 암기할사항입니다. 니은번에 줄 주세요. 뭐만 둔다고? 표제부만 둔다라고 이제 받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분 건물에 대해서 요렇게 등기하면 나중에 뒤에 또 이제 자, 관련 부분 또 나오겠지만 자, 이게 일체성의 원리예요. 뭐하고요? 토지하고 자, 이렇게 이 구분 건물하고 101호라고 하는 뭐예요? 이 101호라고 하는 구분 건물하고 그다음에 아래 이제 땅. 예컨대 만약에 이 지금 뭐예요? 이 토지가 면적이 400이면 이 101호 이 사람이 평수가 다 똑같다면 자, 이 면적을 400분의 100이라고 하는 땅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어디에다가 갑구에 잊었는 게 맞추면 이 사는 사람은 뭐예요? 건물 101호라고 땅의 400분의 100을 같이 산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는 일반 건물은 뭐예요? 여기도 잊었는 게 해야 되고 땅도 잊었는 게 해야지만 아파트는 어디에만 건물 등기부만 잊었는 게 하면 요 위 상단이 건물 등기부 역할하고 하단 부분이 토지 등기부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두 개를 붙여놨다 법에서 이걸 우리가 일체성의 원리를 한다는 게 아파트는 땅하고 건물을 같이 사고 같이 파는 것이지 일반 토지와 건물처럼 따로따로 등기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걸 좀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제 그걸 이해해 두시고 자, 하여튼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지에만 두니까 팔면 안 된다라고 이해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넘겨보시면 자, 여러분 거기 등기사항의 직명과 열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18회 때까지 나오고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만 보고 가자. 하나만. 그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자, 누구든지 수수료 내고 뭐예요? 등기부는 다 등본교부 등기사항 증명서 발부 가능합니다. 자, 물론 이제 거기 쌍가리 1번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열람만 가능하고 발부는 안 돼요. 근데 열람도 무조건 뭐야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만이 보는데 자, 거기 이제 보시면 뭐가 중요하냐면 자, 거기 쌍가루 5번을 줄쳐놓고 보자. 쌍가루 5번. 그 등기 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누구나 뭐예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이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 있는 부만 열람할 수 있다 써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 내용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다음 페이지에 지금 발급 가능한 등기사항 증명서 종류 그래갖고 자, 전산등기부에 5가지 있죠? 그래서 전부증명서가 2개고 일부증명서가 3개예요. 그래서 전부증명서에는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아무 소리 안 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떼어달라 그러면 자, 현재 유효사항만 떼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말소사항까지 포함해달라 그러면 자, 포함해서 떼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부증명서가 3개니까 앞자 따서 마련이하고 현지는 특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련이와 현지는 특정인데 마련이 할 때 현자는 현재 유효사항이고 자, 그 다음에 자, 현지 할 때 현자는 소유 현황이에요. 왜? 이건 이게 일부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뭐예요? 자, 일부라고 하는 게 자, 주민등록 등본 초본하듯이 초본 얘기입니다. 소유 지분 취득 있죠? 그런 거 보전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5가지 전부 2개, 일부 3개다 이해해 두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기절차 총론입니다. 그 등기절차 총론은 우리가 뭐예요? 아까도 이제 신청 절차 얘기했는데 이 신청 절차를 등기 신청 절차를 뭐하고 뭐로 나눈다 했어요? 총론하고 강론 나누죠? 이 총론은 일단 우리가 일반 원칙, 그 다음에 신청인 얘기인데 그 일반 원칙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 원칙은 당사자 신청주의예요.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 매립하죠? 자, 받아 매립하면 지적은 뭐예요? 무조건 직권 등록을 해요. 이렇게 직권 등록을 한다. 직권 등록. 직권 등록주의다. 직권 등록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 대장을 만들어야지만이 세금을 거둘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세금을 무조건 걷기 위해서는 직권 등록인데 등기는 뭐라고? 당사자가 뭐해 오는 걸 받겠다는 얘기예요. 당사자 신청주의에 관한 얘기다. 신청주의.
자,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입니다. 촉탁. 관공서 촉탁이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관공서 촉탁은 한마디로 뭐예요? 신청주의 일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공권력의 주체를 해서 세금 거둘 때 다른 일반인보다 빨리 걷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빨리 걷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제 뭐예요? 자, 그 촉탁으로 들어간다. 촉탁으로. 근데 국가기관이 뭐예요? 관공서를 짓기 위해서 다른 사람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굳이 뭐예요? 수용도 있지만 또 살 수도 있어요. 매매로 살 수도 있다니까요. 그랬을 때는 공동, 단독, 대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올 때 국가기관인 관공서는 촉탁 이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 틀린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받으시면 돼요. 그거 한번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법에 의무를 줘줬는데 의무라고 하는 것은 자, 부동산 등기법, 부등법에 자, 표제부는 뭐예요? 대장하고 등기부는 꼭 같아야 되니까 몇 개월의 의무? 1개월의 의무를 줘주고 무슨 등기 안 하고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표시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를 하라라고 1개월의 의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자, 부실 등기라든가 중간 세액 등기를 막기 위해서 이 부특법 있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특법에서는 자, 며칠에 이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며칠까지 하라고 60일까지 하라고 이렇게 자, 의무를 줬다. 특히 이제 뭐예요? 자, 이전 등기할 때 매매는 반대급부가 있는 날부터 60일이고 증여는 뭐예요?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제 보통 뭐예요?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답으로 잘 등재하니까 그 내용을 좀 한번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등기 인청의 원칙 그래서 방금 설명한 대로 1번 얘기고 그 쌍가루 2번은 뭐예요? 부동산 표시를 일치하기 위해서 1개월이고 자, 부동산 특별법에는 며칠의 의무가 있다? 60일의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서 60일은 하여튼 뭐예요? 매매, 반대급부, 잔금지급부터 60일. 증여,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제 그거 한번 받으시고. 그다음 그 쌍가루 3번 강공서는 촉탁하는 자 경우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의무자 권리자 얘기도 있으니까 공동도 가능하고 뭐예요? 대리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게 쌍가루 4번에 뭐예요? 4번에 이제 뭐가 나와 이거 신청 적교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적교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적교에 관한 얘기인데 물론 이제 여기에는 뭐예요? 등기관이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예외 중에 뭐예요? 직권도 있고 법원의 명령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가는 게 바로 뭐예요? 신청 적격 이건 중요해요. 신청 적격이 중요하다. 이 적격이. 그래서 이 적격은 시험 문제 이거 시험 문제 또 자주 등장하니까 이 적격은 꼭 좀 암기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내 이름이 등기부상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이게 적격에 관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등기 뭐라고 이거 명의인이 등기 명의인이 뭐예요?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등기 명의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자, 왜 신청 적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뭐가 가능해요? 등기 명의 이렇게 기준을 자, 시험 문제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태어나서 살아있는 사람은 죽기 전까지 다 등기부상에 뭐가 하나다? 명의인이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람하고 사람이 죽으니까 자, 법인이라고 하는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등기를 하게 되면 자, 뭐가 된다? 법인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은행에 돈 빌리면 자, 저당권자가 자, 지점장이 아니라 자, 주식회사 뭐라는 얘기예요? 주식회사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그 은행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은행이 뭐야? 뭐 사법인 회사니까 국가는 공법인이고 그렇게 따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과 법인이 뭐예요? 등기명이니까 우리가 사람은 살아있는 사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뭐 북한 주민, 자, 뭐냐면 행위 무능력자 다 뭐예요? 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뭐 옛날에 보면 한정치산자 나오죠. 지금은 이제 피한정 후견이 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다 등기부상에 명인이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법인은 뭐예요? 법인은 자, 신청 적격이 인정되는데 과연 비법인은 어떨 것인가 해서 비법인은 법인 등기를 안 한 인격 없는 사당과 재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비법인은 뭐라고? 인격 없는 뭐라고? 사당과 뭘 얘기한다? 사당과 재단을 의미한다. 그 인격 없는 사당과 재단을 의미하는데 그 인격 없는 사단 재단은 뭐가 있어요? 교회, 사찰, 종중, 문중 있죠? 그게 인격 없는 사단 재단이에요. 그러면 그 인격 없는 사단 재단도 그 명의로 이렇게 그 명의로 자, 등기부상에 뭐예요? 신청 뭘 인정했어요? 신청 적격을 인정해줬다. 자, 다만
이 대표자와 관리자가 대표자 관리자 있죠? 자, 대표자 또는 뭐예요? 또는 누구는 관리인 있죠? 관리는 뭐라고? 그냥 대리로 뭐예요? 등기만 뭐 할 뿐이야 이거. 등기만 신청할 뿐이지. 절대 주의할 것은 이 대표자 관리자가 그 명의는 비법인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김혜김 씨는 뭐예요? 김혜김 씨라고 쓰고, 자, 만약에 뭐예요? 교회는 은혜교회. 만약에 절 건물의 소유권자는 뭐예요? 원불사 써야지 주지스님, 목탁스님이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기부상에. 자, 그래서 관리인 등기만 신청하면 불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자 관리자가 그 명의로 의무자 관리자 됐다면 무조건 틀린 말이니까 주의해서 잘 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쌍가루 지금 쌍가루 5번에 가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쌍가루 6번에서 아예 뭐예요? 아예 등기부상에 등기 명의 될 수 없는 자. 그래서 우리가 뭐에 비적격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비적격자. 그래서 일단 뭐예요? 태아는 뭐예요?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학교 있죠? 학교. 절대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자, 절대 학교 명의로 등기 못하고, 학교 재단법인이 있죠? 그건 법인체예요. 그래서 학교 뭐라고? 학교 재단 법인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 자, 그렇게 재단 법인 명의로 한다 보시고, 그다음 민법상 조합은 민법에서 말하는 뭐예요? 법적 성질이 뭐냐면 계약이에요. 14가지 계약 중에 하나가 민법상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민법상 조합은 절대로 뭐예요? 이 계약관계,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자, 조합 명의로 뭐예요? 등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은 뭐예요? 전원 명의를 하라. 전원 명의. 이 조합원 전원 명의 뭐예요? 합의자 갑, 합의자 을 뭐예요? 합의 명의로 해라. 합의 명의로. 자, 근데 물론 특별법상의 조합이 있어요. 농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이건 법인체예요. 법인체는 당연히 뭐예요? 조합이란. 우리가 만약에 농민들이 농협에 돈을 빌리면 항상 뭐예요? 등기부상에, 자, 소유권자는 뭐예요? 등기부상의 저당권자는 농협협동조합이라고 조합이란 명을 씁니다. 근데 민법상 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공법인 중에서 읍, 면, 니, 동원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읍사무소 있죠? 면사무소는 뭐예요? 면사무소는 등기부상에 이름을 못 올려요. 만약에 읍사무소의 소유권자는 누구냐면, 자, 무슨 군 할 때 군이 뭐예요? 소유권자고. 그죠? 동사무소 소유권자는 뭐예요? 무슨 동 할 때 구가 소유권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디까지 가능하다? 시, 군, 구, 도까지. 여기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자. 자, 그래서 이 적격자 꼭 시험 문제 반드시 잘 나오니까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만 뭐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 한번 답을 해놨는데, 동의라고 하는 뭐예요? 이 행정구역 명칭 동의. 동의. 자, 비법인이 돼서 비법인. 자, 교회 친목단체죠? 교회, 친목단체가 돼서 친목단체 명의가 됐다면, 자, 그것은 예배를 인정해 주겠다. 그것은 이제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방금 설명한 게 쌍가루 7번입니다. 뭐라고? 국가지방자치는 시군구 또는 뭐예요? 자, 또는 시군도 돈은 인정하나? 읍면대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동명의로 동민들이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게 이게 친목해요. 밑에 써놓으세요. 친목해라고. 이때는 뭐예요? 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뭐에 관한 얘기예요? 신청인 얘기입니다. 신청인 얘기인데, 자, 우리가 뭐예요? 신청인 얘기는, 자, 등기가 뭐예요? 공동신청으로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공동신청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신청 얘기했을 때, 다음 시험 문제 단독 신청이 아닌 게 이제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하여튼 공동으로 하는 것은 무슨 자 보이면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는 다 뭘 한다는 얘기예요. 공동으로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자, 거기 1번 신청이 나왔을 때 쌍가루 1번은 뭐라고?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2번에 이제 의문에는 뭐예요? 의문에, 자, 누가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때는 뭐예요? 인수청권이 행사할 수 있다 써 있죠? 꼭 계약을 체결하면 등기 청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무엇도 인수청권이 발생한다라고 한번 이제 받으시고, 자, 우리가 뭐예요? 공동으로 신청할 때 요즘 최근에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자, 이렇게 공동 등기 신청 공동이 나오면, 공동 나오죠? 그러면, 자, 공동은 누구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하고. 누가? 등기 뭐예요? 등기
권리자가 뭐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등기를 뭐예요? 공도로 신청하는데 누가 의무자냐 누가 권리자냐 이제 그게 일단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나왔던 게 작년에 나왔던 게 얘기입니다.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소유권자가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묻었는 게 갑이고 자 그다음에 1번에서 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자 저당 설정이 됐죠? 근데 만약에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권이 이렇게 자 누구한테 병한테 뭐가 됐어요? 이거 이전됐죠? 그럼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누가 권리자냐 이게. 그러면 돈을 누가 갚았는지는 절대 시험에 안 납니다. 다만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피담보 채권 소멸해서 말소할 때 누가 권리자냐 하게 되면 병이 갑한테 돈을 다 주고 사죠. 돈을 다 주고 사면 이 갑이 뭐예요? 돈을 갚고 자 말소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얘가 의무자 되고 갑이 권리자가 돼요. 근데 이 병이 저당권을 안고 사죠. 그러면 그만큼 갑한테 돈을 덜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병이 말소시키니까 얘가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가 돼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얘 빼버리고 갑하고 병하고 권리자끼리 말소한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하고 이제 채무 변경, 채무자 변경이구나. 피담보 채권. 이게 6번이겠네. 6번 한번 줄 줘보시면 갑 소유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병에게 소유권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전된 경우 피담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는 뭐예요? 자, 말소등기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 또는 뭐예요? 제3취득자라죠. 권리자가 저당권 설정자 또는 뭐예요? 제3취득자인데 우리 시험에 뭐로 나왔다고? 저당권 설정자하고 제3취득자가 말소한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쌍가루 6번이 작년 나왔던 문제니까 그걸 꼭 좀 줄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쌍가루 8번 있죠? 쌍가루 8번 줄쳐보자. 뭐라고? 저당권이 이전된 후 채무 변제로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저당권의 양순이 의무자가 되고 설정자가 권리자에서 공동한다 그랬죠? 그거 자 6번하고 8번을 좀 봐주자. 6번하고 8번 두 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 뒤에서 이제 뭐예요? 가등기 할 때 보겠지만 거기 누가 의무자냐 할 때 그 쌍가루 5번 한번 보자. 쌍가루 5번. 그래서 5번하고 뭐예요? 7번하고 8번 요 세 가지 정도는 뭐예요? 한번 봐두겠다. 5번 뭐예요? 7번, 8번. 왜? 거기 몇 번도 자 거기 5번하고 이제 7번하고 8번 요 세 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 주로 잘 등장하는 거니까. 자 일단 뭐부터 8번부터 먼저 보자니까. 8번을 먼저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8번을 먼저 보면 일단 갑이란 사람이 의라고 뭐예요? 저당권 설정됐고 만약에 저당권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1-1번 저당권이 이전됐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뭐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저당권을 말소해야 되는데 자 부기등기를 말소 신청하면 주등기가 살아나니까 절차상 대법원 판례는 자 이럴 경우에 뭐예요?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고 요 부기등기는 등기가 아니 뭐 하는데 직권 말소하는데 의무자를 뭐예요? 양순이라고 정해놨다 이게. 하여튼 그래서 저당권 말소 등기 할 때 양순이 의무자고 설정자 소유권자가 뭐예요? 권리자가 된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쌍가루 8번에 저당권이 이전된 후 채무 변제로 인한 저당권 말소 등기 할 때는 이 저당권 양수인이 이 병이라는 양수인이 뭐가 되고 의무자가 되고 설정자인 뭐예요? 이 소유권자가 뭐가 된다? 권리자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쌍가루 1번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 3자에게 이전됐다면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는 자 소유권자 가등기 당시 소유권자가 의무자지 제3자가 아니다. 이 세 가지가 일단 중요해요. 자 그래서 아저씨 갑이 자 이런 식으로 아저씨 갑이 누구한테 자 공인중개사 합격해서 자 나한테 뭐 해주면 자 자격증 빌려주면 뭐예요? 부동산 주겠다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나중에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청구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얘가 본등기 해가니까 을이란 사람이 가등기를 받았다. 근데 가등기가 돼 있는데 가등기는 예비등기니까 요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예비등기니까 예비절 하는 거니까 물권 변동과 상관이 없으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권이 벽한테 처분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뭐예요? 시험에 합격해서 뭐 할 때 본등기 할 때 소유권이 졌는 게 본등기 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하는 게. 자, 이 갑이 의무자다. 가등기 시 의무자가 본등기 할 때도 의무자다. 왜? 가등기는 제3자한테 나한테 등기해달라고 이런 뭐예요? 그런 주장하는 그런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가등기한 본등기하면 순위만 소급해. 순위만 물권 변동이 자, 요 본등기의 물권 변동이 가등기 당시로 소급하는 게 아니라
순위만 소급해서 2등기는 등기관이 뭐겠다는 게 직권말세겠다. 이게 중간처분 등기. 자, 그래서 의무자는 제3자가 아니라 가등기식 의무자, 아저씨가 본등기할 때도 아저씨가 의무자다. 이렇게 그 세 가지는 꼭 받으자. 자, 그렇게 받으시고 그다음에 거기 자 단독 신청 나오는데 여러분 단독 신청할 때 꼭 좀 뭐예요? 단독 신청은 좀 자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 공동 신청에서 다음 중 뭐예요? 자 다음 중 단독 신청이 아닌 거 공동할 때 꼭 뭐예요? 하나 일단 뭐예요? 뭐를 유언에 의한 징여 있죠? 유증은 공동이다라고 꼭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 권리 변경이 있어요. 권리 변경. 전세금이 증가할 때 아니면 채권에게 뭐예요? 저당권의 채권에게 증여할 때 이게 권리 변경인데 그 두 가지라도 좀 받으시고 그다음에 단독 신청을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단독 신청. 자 단독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외우자고 자 판결로 자 판결을 뭐 받은 상속받은 누구는 부표와 등표는 이 부표하고 누가 등표가 자 혼수인 가보를 멸시시켰다. 뭐 해놓지? 신탁을 해놓지. 자, 이게, 자, 단독 신청입니다. 자, 그래서 판결받고 단독, 상속, 이 부동산, 이 부표가 뭐예요? 부동산 무슨 등기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예요. 표시 변경 등기다. 그 다음에 등표가 뭐예요? 등기 명의네. 뭐 이사 가서 주소지 바꾸는 거 있죠? 명의자가 단독을 하니까 등기 뭐라고? 명의네 뭐예요? 무슨 등기예요? 이거. 표시 변경 등기예요. 자, 그 다음에 혼동이에요, 혼동.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권하고 뭐예요? 소유권하고 전세권이나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두 개가 겹치게 된 거예요. 하나 말소하자는 게. 그 다음에 자, 수용해요. 그 다음에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 자,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의의 승낙서 첨부해서 단독 말소하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에. 자, 예외단기. 그 다음에 보존등기 있고 멸시등기 신탁등. 요게 바로 단독이에요. 좀 외워둬야 돼. 자, 우리가 뭐에 관해서 자, 여기 그 단독 신청 중에서 이제 뭐예요? 그 판결에 관한 얘기 있죠? 판결에 관한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판결은 확정 판결이야 돼. 확정 판결. 항상 뭐예요? 자, 예컨대 가집행 선고라든가 이런 거 갖고 하면 안 돼. 항상 확정 판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판결의 세 가지가 중요한데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건 뭐예요? 이행 판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행 판결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걸 원칙으로 하는데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있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자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해 이거 단독 신청이 가능해요. 공유물에 관한 분할 이 판결 있죠? 그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 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기억을 해보자. 이거요. 자, 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이 예외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소한. 이게 승소한 누구예요? 승소한 자 의무자나 승소한 뭐예요? 승소한 권리자 있죠? 권리자가 단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몇 번에 자, 아까 거기 2번 단독 신청 1번에 줄쳐 놓으시고 그다음에 그 쌍가루 2번 줄쳐 놓으시고 왜 확정 판결이지 절대 뭐예요? 가집행 선고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거 보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 쌍가루 3번에 뭐예요? 거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그 예외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4번 중요하다 줄쳐보자는 게요.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해 달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 판결 있죠? 이행 판결은 이거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안 걸리니까 10년 뭐예요? 자, 10년의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이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으니까 10년이 경과돼도 가능하다. 보자는 게. 그래서 이 판결에 관해서 요 세 가지 한번 줄쳐놓고 거기 정리해 주자는 게.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5번 공정증서에 의한 거,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 포괄유증 나오죠? 하여튼 증자 나오는 거. 하여튼 여기서 뭐 꼭 증자 나오는 거 있죠? 증자 나오는 것은 꼭 뭐 할 수 있다고. 자, 증자 나오는 거 이전 등기는 꼭 공동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잊지 말고 이해해 두자는 게. 자, 이해해 두시고 여기 3번에 판결에 의한 등기 첨부정보에서 했던 확정증명 있죠? 하여튼 판결은 뭐예요? 확정증명이니까 판결에 대해서 꼭 정의할 때 확정증명 필요하고 뭐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자 다음 페이지 3번에 뭐예요?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나오죠? 그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은 자 우리 포괄승계인 등기 신청 한번 그것만 문제가 자 몇 차례 나왔던 얘기니까 이제 그걸 이해해 주시면 누가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도 뭐 이 매매는 유효하니까 만약에 갑이 만약에 사망하면 병이라고 하는 자식이 누구한테 을이란 사람 앞으로 지금 물론 아버지가 사망했으니까 이 갑이란 분이 사망했죠.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2번 분명히 아버지가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원인은 뭐라고? 매매고 누구한테 해준다는 게 을한테 해준다. 그럼 우리가 이거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이라 한다는 게 포괄승계 상속이네. 그러면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중요해. 하나는 공동이에요. 하나는 공동이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쌍가를 1번에 의무자에게 상속이 발생할 경우에 의무자가 상속인이 의무자의 지위를 뭐예요? 지위에서 등기 권리자와 뭐라고? 공동으로. 권리자가 상속이 발생할 때는 권리자의 상속인이 뭐예요? 등기 권리자의 지위를 의무자와 공동으로. 이 공동이죠? 중요한 게 공동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두 사람이 공동을 한다. 이 사람이 죽었으면 자식이 누구하고? 을하고. 이 사람이 죽었으면 이 사람 자식이 갑하고 이렇게 공동을 한다는 게. 공동이청이다 보고, 그 다음에 그 쌍가로 3번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 등기부상에 신청할 때, 이 신청서에 의무자 갑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의무자는 뭐예요? 살아있는 아들이죠? 근데 권리자는 을이죠? 그러면 등기부상의 의무자하고 신청서의 의무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여기 가족관계 등록부 붙여갖고 등기하면 각하지 말라는 게. 두 가지. 하나는 공동이다. 하나는 뭐 하지 말라고? 각하지 말아달라. 이제. 그렇게 두 가지만 받으시면 돼요. 두 가지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대의신청은 채권자 대의신청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신청 정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